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발언하기도 하면서 검찰 수사로 가게 됐는데, 먼저 여기서 어제 경찰서에 이제 소환에 응해서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받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거를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유동규 본부장관은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네, 직접 들으셨는데 이제 12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짧게 답변한 건데, 박 기자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번 대선 때마다 사실은 주요한 의혹들이 상호 검증 과정에서 나오게 되고, 네. 그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보통 대선을 많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매번 항상 수사기관의 공이 넘어갔었고 그 주체가 보통은 검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검찰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만 이번이 조금 상황이 다른 거는, 네. 이번에는 조금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경찰의 권한이 좀 더 강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도 하나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수사기관들이 좀 어떤 선택들을 할지 그런 것들은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전과 상황은 비슷하지만 이제 수사기관들의 양상이 좀 달라졌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발표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두자, 이런 얘기셨는데, 지금 10분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쪽 캠프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처음엔 여권 공세로 갔다가 야권으로 또 이제 초점이 옮겨졌다 막 거기 왔다 갔다 해요. 핑퐁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거 엄청 뜨거운 폭탄인 건 서로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퇴직금 50억이 그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도 등장을 했는데, 법적 쟁점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뇌물 아니냐라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대표도 또 그 얘기를 했죠. 맞아요. 이렇게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이제 법률은 또 다른 이슈잖아요. 그렇죠. 막상 법률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50억 아들이 받은 부분은 굉장히 수상쩍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수상쩍으나,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뇌물로 의율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일단 이 화천대유 관계자 많은 분들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이에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전 대법관 출신, 전 검찰총장 왜 1,500만 원씩 막 적겠습니까? 네. 이게 뇌물죄를 딱 규율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현실적인 느낌이 빡 오는데요. 그렇죠. 뭐냐 하면은, 일단 뇌물죄가 되려면요, 잘 아시다시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과연 직무 관련성, 글쎄요. 곽상도 의원은 당시에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네. 어느 정도의 직무 관련성이 그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 문제가 관련되어 있느냐. 오히려 인허가 관련된 건 성남시의 관할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 관할이고. 네, 그러니까 전 민정수석 출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와대에서 택지 개발에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입증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 50억이 아들이 정말 20대 아들이 일을 잘했으니 순수한 퇴직금으로 줬다는 걸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 중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이 즈음에 위치한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인과성이 입증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죠. 이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너무 큰 타격을 받은 거는 정치적 타격은 그렇죠. 일단은 이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젊은 층들의 분노감, 이거 가라앉히기가 쉽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제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또 이제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도 했고 야당 국회의원인데 지금은 무소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로 들여다볼 텐데 저도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로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밝혀내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의심되는 정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한테 이 화천대유의 관계자들이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500만 원씩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거는 이 김만배 씨 아까 인터뷰 네네. 영상이 나왔는데 2009년에 쓴 기사가 있어요. 그때 곽상도 의원이 이제 검사 그만하고 변호사 개업하던 그때 그 시점이었는데 이거는 김만배 씨가 쓴 기사. 그렇죠. 당시 이제 모 경제지에 있으면서 썼던 기사인데 법조 팀장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때 제목이 특수수사 교본 곽상도 검사 변호사로 제2의 인생 뭐 이런 기사인데 칭찬성이네요. 읽어보면은 와, 기자들이 이렇게 화려한 기사가 있냐 이게 좀 비꼬는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 대가성이나 인과관계 인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지점은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찰이 밝혀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묘하게 수사는 한데 이 정황만으로 법률적으로 딱 혐의를 입증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다.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서는. 아니,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가 입증이 힘든 게 아들에게 준 게 아니라 곽상도 의원한테 정말 줬는지가 네네네. 이게 입증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설마 그 곽상도 의원이 그거를 계좌를 자기 명의로 이체를 했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안 했겠죠. 이게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는 건 국민이 다 동의하지만 사원으로 대리로 재직했던 아들에게 간 도니까. 네. 어제도 김만배 이 최대 주주가 이거 퇴직금에 성과급에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